안녕하십니까. 생활유해물질 전문가 조성문입니다. 우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특히 이제 플라스틱 소재 중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 해서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장난감을 구매할 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절대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를 흔히 쓰셨을 겁니다. 이처럼 아기욕조뿐만 아니라 장난감, 문구류 등 아기나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프탈레이트가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프탈레이트는 간이라든지 심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물질로 국내에서 그 제품의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거나 함량을 제한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는 성인과 비교하여 호흡량도 많고 위에서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의 독성 영향이 더 클 수가 있고요. 특히 신경계, 면역계 등 신체 내부 기관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여 특히나 더 유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아기욕조 피해 사건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기업의 원료 변경에 대한 관리 미흡에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유해 방지를 위해서 KC 인증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KC 인증이라고 하면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적 강제 인증이고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뿐만 아니라 중금속 함량 등 이러한 기준치를 설정해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계 이 어린이 용품 같은 경우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무게 기준으로 해서 약 총합의 1000ppm 즉 0.1%로 제한하고 있는데 근본 논란이 된 아기 욕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즉 총합의 60% 정도나 검출되었으며 이는 노출 시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기욕조 피해 사건은 KC 인증 당시에는 상기 기준치를 준수를 했었으나 유통 과정에서 기업이 인증 심사 당시와 다른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서 특히 이렇게 원료 변경 시에는 상기 기준치에 대한 충족 여부를 미리 좀 점검을 하고 좀 생산하여 유통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제조물 책임 제도를 이용을 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리콜 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있는 리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미리 회수를 해서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피해 예방 제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후적인 그 예방 체제로 해서 국가에서는 제조물 책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 제품에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 가입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조물에 대한 그 생산자의 과실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그 피해를 그리고 위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배상해주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만 시장에 유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